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77페이지 이제 Pressure and Fluid Statics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Fluid Mechanics라고 하면 Mechanics라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여기서 Mechanics란 단어는 Static이란 의미, 그다음에 Dynamic이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Statics, Dynamics. 자, Statics는 그럼 뭐냐? Statics는 속도가 없고 no velocity. 그 다음에 주로 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Gravity.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Gravity. 속도가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고려되지 않는 거고 단순히 위치 에너지, 그렇죠? 위치 에너지와 압력의 관계 이걸로 결정이 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을 수 있겠어요? 정지 상태에서 힘. 뭐가 있겠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개념 뭐였습니까? Surface tension. Surface tension은 정지된 상태에서에도 작용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Force balance에서 작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압력, 그렇죠? 버블이라든지 드랍넷이 있으면 그 버블이나 드랍넷을 형성하고 있는 형태, 이게 정지 상태잖아요. 정지 상태인데 어쨌든 이 계면에서 force balance로 인해서 이게 이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 스태틱한 상태이잖아요. 물론 다이나믹스에서도 surface tension이 고려될 수 있지만 스태틱스에서도 surface tension이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태틱스에 surface tension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프레셔는 뭐냐? 프레셔는 단위 면적당 유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수직의 힘이 뭐다? 압력. 누르는 힘이 압력이다. 자, 압력이 뭐 우리가 이제 압력 맨날 압력 하잖아요. 자, 그럼 1 파스칼. 제가 그 유체역학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파스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단위를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압력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파스칼은 뭐예요? 1 뉴턴 퍼 미터 제곱을 1 파스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뭐 다 아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과외를 하는데 중학생이라든지 중학생 정도 되는 중학생 아니 고등학생 되는 이제 학생이 여러분들 선생님인데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선생님 1 파스칼이면 어느 정도 힘이에요? 어느 정도의 압력이에요? 어느 정도 힘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1 파스칼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수치가 나오면 대충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질문했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느 정도의 힘이라고 얘기하시겠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1 파스칼 도대체 어느 정도의 힘을 의미하느냐? 1 파스칼이면 어느 정도 힘을 의미하느냐? 클까요? 일단 클까요? 작을까요? 뭐 크다 작다는 개념도 상대적인 건데 어떻습니까?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호흡하잖아요. 호흡을 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입술이 있고 입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입술이 있고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기관지를 따라가서 폐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 했을 때 폐포가 이제 끝단 혈관까지 연결돼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하는 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입으로부터 이렇게 공기가 들어와서 끝까지 가는데 압력이 얼마 정도 차이가 필요하냐? 입구가 대기압이라고 생각하면 안쪽의 폐에서 압력이 얼마나 떨어져야 얘가 공기가 뭐 우리 정상의 뭐 20리터 per minute 정도로 호흡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하면 압력이 얼마나 정도 떨어지냐? 물론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틀리고 남자 여자 따라 틀리고 이제 뭐 나이에 따라 틀리고도 다 달라요. 그리고 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뭐 우리 같이 여러분들 정상이죠. 저도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100파스칼 정도 떨어집니다. 100파스칼. 더 떨어지면 뭐 200일 수도 있고요. 천식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질병이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 압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 더 많은 일을 요구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따지면 1파스칼이라는 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냥 호흡하는데 필요한 압력이 200파스칼인데 그럼 1파스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압력이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숨 쉬는데 그렇게 많은 힘을 쓰나요? 많이 힘 안 쓰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육이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여러분 호흡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의식되는 근육을 쓰면 스켈레털 머슬을 쓰는 거고 의식하지 않는 근육을 쓰는 거면 스무드 머슬을 쓰는 건데 뭐 갑자기 그냥 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저 의공학과의 석사과정도 같이 했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생리학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생리학 수업을 들을 때 뭐 스켈레털 머슬, 스무드 머슬 하나 더 있는데 하나 생각이 안 나네. 그 머슬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무드 머슬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도 작동하는 게 스무드 머슬이라고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서 갑자기 알려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뭐 시험에는 안 나오고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그럼 1파스칼은 도대체 어느 정도 힘이냐? 우리 종이 한 장이 있는데요. 이 종이의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15cm고 한쪽이 7.5cm의 종이다. 이의 종이의 무게가 1.5g이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종이가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중력에 의한 힘은 1.5 곱하기 10의 - 3승의 곱하기 9.8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1.5g이니까 킬로그램의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10 - 3승하고 거기다 9.8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단면적은 그러면 얼마가 되냐? 여기에 force는 이만큼이 되는 거고 압력을 구하라고 하면 에어리어로 나누면 되잖아요. 에어리어가 0.15m 곱하기 0.75m가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계산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값이 1.307 파스칼이 나와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 파스칼이라는 힘은 1 파스칼이라는 압력은 대략 여러분들 종이 하나 정도가 여러분들 책상이라든지 어디에 올라와 있을 때 책상이 느끼는 압력이 대략 1.3 파스칼, 결국 1 파스칼 정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굉장히 가볍다고 말하긴 그렇나? 하여튼 굉장히 약한 압력을 의미한다. 1파스칼은 결국 very small pressure가 됩니다. 결국 파스칼의 단위는 굉장히 작은 작은 단위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학에서 그리고 고체역학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위가 대충 최소 킬로파스칼 아니면 메가파스칼, sometimes 기가파스칼까지 가죠. 네. 이런 단위들이 주로 쓰입니다. 그죠? 왜? 파스칼의 단위가 굉장히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압력의 어떤 개념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좀 이미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바는 얼마? 몇 파스칼?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이 되고, 얘는 0.1 메가파스칼이고, 얘는 100kPa이 되고요. 그다음에 1 atm 대기압은 101.3 kPa이 되고, 그 미리미리 Hg로 하면 미리미리 오브 머큐리잖아요. 그걸 하면 760 밀리밀리 머큐리가 되는 겁니다. 1 밀리밀리 Hg는 133.3 파스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압이라고 하면 1 atm이고 101.3 kPa이고 760 밀리밀리 오브 멀티가 됩니다. 대기압.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작용하는 압력이 1 atm 정도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절대 압력이라는 것은 absolute pressure라고 하고요. 절대 압력이 뭐냐? 절대 압력은 actual pressure 앱솔루트 백큐의 상대적인 절대 압력, 실제 압력을 의미한다. 이게 절대 압력이다. 자, 백큐민 상태가 PABS 절대 압력이 0인, 백큐미 0인 경우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때부터의 여기서 측정되는 실제 압력을 PABS 절대 압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절대 압력. 이 PABS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기 압력 PATM이라고 하는 거고요. PATM은 자, 이 앱솔루트 프레셔는 어떻습니까? 대기압보다 낮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낮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데피니션인데 게이지 프레셔라고 하거든요. 게이지 프레셔는 P absolute 마이너스 P ATM으로 정의돼요. 이렇게 정의됩니다. 결국 뭡니까? 이만큼의 압력, 이만큼 P absolute 마이너스 P ATM이 뭐예요? P 게이지 프레셔. 대기압의 상대적인 압력, 절대 압력, 그게 뭐다? 게이지 프레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절대 압력이 이러한 경우에는 P 게이지 프레셔가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면 앱솔루트 프레셔는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P 앱솔루트 프레셔는 음수가 될 수가 없고, 얘는 음수가 될 수 없고, 왜냐하면 진공 상태로부터 상대적인 압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고, 게이지 프레셔는 그 대기압에 대한 상대적인 압력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타이어 자동차 이제 뭐 아직 오너 드라이버 자기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오너 드라이버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차를 처음 산 게 취직하고 나서 샀어요. 제가 26살인가요? 그때 현대자동차에 취직을 했었거든요. 현대 기아 자동차 연구소 화성에 있는 남양읍, 지금 남양시인가? 남양읍이었는데 그 당시에
화성시니까 남양읍이 맞죠. 남양 더 높아진 뭐지? 남양동이 되나? 하여튼 거기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26, 26세에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차를 샀어요. 그때 차가 아방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때는 지금 또 나오는 차죠. 아반떼를 샀어요. 중고차를 샀어요. 자, 뭐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처음 할 때가 제일 신나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이라는 데는 곳은 3년 하면 그만두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좋은 직장을 지직해도 1년 차 때 그만두고 싶고 3년 차 때 그만두고 싶고 5년 차 때 홀수 해에 이렇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잘 극복하셔야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있는데 저는 극복을 못하고 3년 만에 그만두고 공부를 하러 이제 서울대 가서 석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상하게 잡담을 많이 하네요. 자, 이 아반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차를 샀는데 타이어 이제 다가 이제 압력을 넣잖아요. 여러분들 타이어 압력 보통 뭐 자동차 이제 해보면 뭐 30, 35, 40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타이어 압력을 할 때 그때에 이제 여러분들 타이어에 압력을 넣을 때 보통 타이어 압력을 요때 타이어 압력을 보통 30 psi라고 해요. 30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기계공학 했으니까 30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psi라고 해야 됩니다. psi 압력 단위예요. 그죠? 네, 압력 단위입니다. 네. 그래서 1 psi는 뭐예요? 6,900 파스칼이 되거든요. 6,900 파스칼. 이게 파운드 per 스퀘어 인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걔가 6,900 파스칼 psi. 네. 그렇고 그러면 30 ps 1 psi가 이 정도라고 하면 30 psi는 그러면 대략 200 킬로파스칼 정도 돼요. 200 킬로파스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때 이제 회사 다닐 때 여기 처음 가면은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 과정 중에 저기 정비 현대자동차는 교육이 길거든요. 그 당시에 6개월인가 1년 정도 하여튼 신입사원 교육을 계속 가요. 처음 제가 집이 부산이라고 회사에서 너 그러면 AS 센터 어디 가서 해볼래? 막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기 부산으로 지정을 해서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으로 지정해서 해서 AS를 한 달 동안 거기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AS 하는 걸 지켜보면서 배우면서 타이어 압력 넣는 것도 아저씨한테 배우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저씨가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아저씨들은 모든 타이어에 동일한 압력 30 psi를 넣는 게 좋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앞 타이어에 35를 넣고 뒷 타이어에 30을 넣는 게 좋다 이런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정비사들마다. 앞 타이어에 35를 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앞에 엔진 보통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앞에 엔진하고 변속기하고 다 있기 때문에 35를 넣는 게 좋다. 더 무거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35, 30이라는 주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하는 거 보통 제네시스 같은 건 후륜 구동이니까 차가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30 동일하게 35를 넣든지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시간에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 압력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30 psi는 뭐냐면 절대 압력이 아니라 게이지 프레셔라는 겁니다. 게이지 프레셔. 대기압에 대한 상대적인 압력. 그래서 게이지 프레셔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게이지 프레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예를 또 볼까요? 여러분들 혈압, 블러드 프레셔. 혈압. 대기압이 보통 760 밀리밀리 머큐리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혈압을 재보면 정상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 혈압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그 120 밀리밀리 머큐리에서
80mM 멀큐리 정도가 정상이라고 보죠. 수축기, 이완기. 자, 그럼 여러분 혈압을 측정하면서 이 값이 뭐였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야 좋았는데, 혈압을 딱 쟀을 때 뭐 어떻습니까? 이 값이 만약에 이 값이 절대 압력이면, 이 값 자체가 절대 압력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 값이 절대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대기압보다 훨씬 더 낮은 압력이 돼버립니다. 만약 이게 절대 압력이라면 여러분들이 혈관에서 흐르고 있는 혈압이 뭐예요? 대기압보다 훨씬 낮은 압력이 된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몸에 바늘로 구멍을 빵 내서 피를 터뜨린다고 하더라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압력이라는 것은 이 대기압의 상대적인 뭐예요? 게이지 프레셔가 되기 때문에, 게이지 프레셔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80 위에, 이것보다 120 위에 있는 압력이 절대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줘서 뭐 이렇게 몸에 피가 나게 되면 피가 바깥쪽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죠. 혈압이라는 거는 대기압의 상대적인 압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제 1학기 때 연력학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 있는 thermal dynamic 테이블이 많이 있죠. 연력학적인 테이블에 압력에 따른 뭐가 있어요. 엔탈피도 있고 뭐 엔트로피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비체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압력에 따라서 나와요. 그때의 압력은 뭐냐면 absolute pressure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absolute pressure. 네, 그래서 absolute pressure과 gauge pressure의 개념을 좀 구별하셔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좋다. 됐죠? 압력은 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게 압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점에 작용하는 압력은 다 같다. 그죠? 그리고 압력은 반드시 뭐예요? 안쪽 방향으로 그려주는 게 맞아요. 사인 컨벤션입니다. 사인 컨벤션이란 말은 부호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압력은 그 작용하는 지점의 안쪽 방향으로 그려주자. 네, 그게 약속입니다. 이게 양이에요. 그죠? 컴프레션이 양이다. 알겠죠? 컴프레션 쪽이 양이다. 반대로 응력은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응력은 인장이 파지티브라고 봅니다. 인장이 파지티브라고 보고 인장이 파지티브고 압축이 네거티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응력과 압력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아까 설명한 내용인데 텍스트로 정리를 하면 pressure 어떤 한 점에 작용하는 압력은 유체에서 어떤 한 점에 작용하는 압력은 크게 같다. 모든 방향에 대해서 방금 말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좀 해보면 Z축
x축, y축은 깊이 방향이라고 할게요. x 깊이 방향,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삼각형 형태의 형상이 있다. 그 형상에 압력이 작용하고 있죠.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를 P1, 얘를 P2, 얘를 P3가 작용하고 있고, 힘의 관점에서 얘를 쓰면 P1의 면적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면적이 델타 Y 곱하기 델타 G가 되고, P3는 요 길이를 L이라고 하면 P3는 델타 Y 곱하기 L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P2 곱하기 델타 X 델타 Y가 되겠죠. 자, 이 정지 상태라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합력이 0이다. 방향에 대해서 X 방향의 힘이 합력이 0. 그다음에 FG Z 방향의 합력이 0이라고 볼 수 있죠.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폴스 밸런스 식을 정리를 해보면 P1의 델타 Y 델타 G 마이너스 P3의 델타 Y의 L의 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0이 된다.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성분이 두 개로 이렇게 나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요게 X 방향 성분이고 이거는 Z 방향 성분으로 나눌 수 있죠. 사인 세타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에 의해서 그렇게 나눌 수 있죠. 자, FZ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P2의 델타 X 델타 Y 마이너스 P3의 델타 Y L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뭡니까? Y 근데 Z 방향에 대해서는 중력이 Z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바디에 대한 뭐예요? 자중을 고려해야 돼. 자중이라는 거는 mg를 고려해야 돼. mg 중력이 이만큼의 자중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mg인데 부호는 아래쪽이죠. 마이너스 mg가 되죠. mg는 0이죠. 근데 m이 여기서 매스는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로라고 하면 로고 지금 삼각형인데 삼각형이 깊이 방향으로 y 크기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델타 x 델타 y 델타 g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2분의 1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g를 곱한 게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얘를 이제 카피를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면 되죠. 됐죠? 맞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날릴 거 날려볼까요? 델타 y 캔슬 델타 y. 위의 식에서는 델타 y 캔슬. 그리고 그리고 델타 g는 L에 뭡니까? L에 여기 세타라고 하면 L에 뭐가 돼야 됩니까? L에 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델타 x는 L의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면 얘가 결국 델타 g가 되니까 첫 번째 식에서는 P1이 P3랑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밑에 식에서 보면 L 코사인 세타가 이게 델타 x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델타 x 이건 못 날라가네. 이렇게 되고 잠깐만.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 L 코사인 세타는 델타 x죠. 제가 실수했네. 이게 델타 x죠. 그러면 델타 x 계속 실수하네. 델타 x 날리면 P2 마이너스 P3 마이너스 2분의 1로 델타 g는 0이라는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 근데 지금 뭐랬습니까? any 포인트
포인트 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점이기 때문에 이 델타 G를 어디로 보낼 수 있다? 0으로 보낼 수 있다. 한 점에서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무시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P2는 P3랑 같다. 만약에 이렇게 있는 이 삼각형 두께를 가진 삼각형 형상이 한 점으로 수렴하게 되면 결국 P2와 P3도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점에 작용하는 압력은 어떻게 된다? 같다. P1, P2, P3가 같기 때문에 한 점에 작용하는 압력은 같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점에 대해서 압력이 P1 크게 그리고 다른 작게 그리고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한 점에 작용하는 압력은 반드시 같은 크기의 압력을 갖게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 깊이를 가진 압력의 변화라는 내용인데요. X 아까와 같이 XG 깊이 방향 Y 이렇게 해서 그려볼게요. 지금 어떠한 한 사각형 유체에 사각형 유체가 이렇게 차 있다고 생각하고 사각형만큼 잘랐는데 이 주위에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압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면 이 물이 지금 이게 지금 물이라고 예를 드는 게 낫나? 어떤 액체라고 할까요? 액체라고 할게요. 어떤 액체에 물로 생각하셔도 되고 어떤 액체의 어떤 특정 부위를 잘라서 이만큼의 작용하는 압력의 그림을 프리 다이어그램 같이 그려보면 압력이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지고 압력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요. 아래쪽으로 가면서 압력이 커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이렇게 압력이 작용하고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압력이 작용합니다. 자, 얘를 P2, 얘를 P1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Z 방향의 폴스 밸런스를 구하면 이게 지금 유체가 멈춰 있기 때문에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플리 스태틱스를 공부하잖아요.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폴스 밸런스는 제로다. 그죠? 그리고 위쪽이 부호가 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폴스 밸런스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P1의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P1이 포지티브죠. 그리고 P1의 델타 X 곱하기 델타 Y가 되고 빼기 P2의 뭐가 됩니까? 델타 X의 델타 Y가 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유체가 중력에 의해서 받는 자중은 마이너스 mg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스 밸런스가 보여지죠. 아까랑 똑같이 얘는 m은 로 델 x 델 y 델 g가 되겠죠. 로가. 그럼 이거를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캔슬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델타 x 델타 y가 없어지죠. 남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 P1 마이너스 P2는 로 G 델타 G라는 식이 나옵니다. 됐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P1은 P2 플러스 로 G 델 G.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스태틱 프레셔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태틱 프레셔. 그리고 여기만큼의 압력 성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라고 그래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자, 여기서 하여튼 이 식이 중요한데요. 뭐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물리적인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경험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받는 압력은 어떻습니까? 점점 커지죠. 물에 깊이 여러분들 몸이 점점 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이 더 커지죠. 수압이잖아요, 그죠? 걔가 뭐 때문에 커지는 겁니까? 결국 이 중력 성분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그죠? 위쪽의 압력보다 아래쪽의 압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죠? 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이 더 크게 느끼는 이유가 이 중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큰 압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P 빌로는 항상 물이 더 아래쪽이 더 위쪽 압력보다 물이든 액체든 어쨌든 뭐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도 다음과 같은 식을 성립하는데 그죠? 성립하지만 밀도가 작잖아요. 그죠? 밀도가 공기의 밀도는 1.2, 물의 밀도는 1000이잖아요. 그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 물론 대기에서도 아래쪽의 압력이 위쪽의 압력보다 더 높아요. 높지만 그렇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공기가 더 희박하다고 느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뭡니까? 공기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미한 거고 물에 여러분들이 뭐 바닷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들어가면은 더 큰 압력을 느끼는 이유가 이 밀도 성분 때문인 거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쉬운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거를 미분식으로 표현하면 dp over dg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로 g에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미분 형태로 표현하면 dp over dg는 마이너스 로 g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해수면에서 이렇게 벽이 있고 해수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는 에어고 여기는 워터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때 해수면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대기압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계면에서 물이 갖는 압력도 이 경계면에서 압력이 디스컨티뉴하면 안 되잖아요. 불연속적이면 안 되잖아요. 압력이라는 게. 그래서 P 에어와 P 워터는 요 경계면에서는 같아야 되는데 그게 대기압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같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 분포를 만약에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봐라 이렇게 하면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맞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1번 압력 분포가 이렇게 될 것이다. 1번 압력 분포가 이렇게 될 것이다. 2번 3번 압력 분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선형적으로 될 것이다. 3번. 지금 3번 비선형같이 생겼지만 선형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자, 그래서 압력이 얘는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3번 색깔을 좀 바꿀게요. 색깔일 것 같아서 3번 색깔을 이 색깔 주황색. 나 개인적으로 주황색을 좋아해서 그냥 비선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압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파란색은 압력이 이렇게 겹치지만 이해되실 거라 생각해요. 파란색이 3번, 그다음에 주황색이 2번. 자, 압력 분포를 그려봐라 했을 때 어떻게 그리는 게 맞겠습니까? 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3번이죠. 3번이 3번. 얘가 맞는 거예요. 얘가 나머지는 틀렸어요. 얘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식을 유도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G는 여기가 0이라고 할게요. G는 0이라는 위치에서 얘가 어떻습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잖아요. 선형. 이것들은 컨스턴트하다고 볼 수 있죠. 로지는 컨스턴트하다고 보면 델 G라는 것은 선형적인 증가잖아요. 선형적인 증가에 대해서
압력이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선형적으로 그리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P는 결국 PATM 플러스 로 GH H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H는 깊이의 깊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말이 빠른가요? 괜찮죠? 이 정도 속도는. 여러분들 보고 벽에 작용하는 이 벽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봐라. 이 압력으로 인한 힘을 구해봐라 하면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힘은 프레셔 곱하기 에어리어니까 지금 이게 로지 Z를 이 방향으로 했으니까 얘를 그냥 Z라고 할게요. Z H라고 해도 되고 하여튼 깊이 방향이니까 Z를 아래 방향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A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보고 이거 작년에도 해봤는데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힘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PATM 물론 그렇게 안 구하는 학생도 있겠죠. 로지 Z 압력이니까 자 이거 구했잖아요.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에어리어는 이게 Z만큼 높이니까 Z 곱하기 깊이 방향 예를 들어서 Y 이렇게 Y 자 잘 구했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B라고 할게요. 깊이를 B라고 할게요. B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 왜요? 왜 안 되죠?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돼요? F는 PA 맞잖아요. 그러면 프레셔 이렇게 된다며요. 프레셔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는가? 에어리어면 얘가 Z에 B 하면 맞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왜 아니 됩니까? F라는 것은 프레셔의 D 에어리어. 지금 프레셔가 만약에 컨스턴트면 얘기가 맞는 거예요. 프레셔가 이 면에 대해서 이렇게 균일하게 작용하는 거면 방금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프레셔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DA라는 놈은 어떻습니까? DA라는 놈은 B는 깊이 방향이니까 컨스턴트 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쪽 방향의 폭은 이만큼을 우리가 쪼개서 보는 거잖아요. DG라고 해서 쪼개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DA라는 놈은 뭐라고 쓰는 게 맞는 겁니까? BDG라고 쓰는 게 맞는 거죠. DA는 맞죠? BDG. 응?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거 적분이 이제 B는 컨스턴트니까 Z에 대한 적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Z에 대한 적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G까지 적분하는 거고 BDG 하는 거고 프레셔는 얘를 이제 여기서 쓰면 되는 거죠. PATM에 플러스 로 GZ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걸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PATM 플러스 B에 요거를 ZZ라니까 헷갈리니까 여기에 요 위치를 H라고 할게요. H. Z는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H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할게요. 그러면 0부터 H고 PATM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적분을 곱해보죠. PHM에 B에 DG 플러스 0H에 로 G B G D G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첫 번째를 적분하면 PATM 컨스턴트, B 컨스턴트, DG 적분하면 0 HDG 하면 얘는 H고 플러스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로 G, B 컨스턴트 밖으로 빠져나오고 0, H, GDG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PATM, BH 플러스 로 GB 2분의 1 Z 제곱에 H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계산하면 결국 PATM 플러스 BH 플러스 로 GB의 2분의 H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럼 B 묶어내면 PATM H 플러스 로 G 2분의 H 제곱 이렇게 해서 힘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을 구하시는 게 맞다. 하나 더 갈까요? 하나 더 가볼까요?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하시죠. 너무 또 한꺼번에 많이 나가면 여러분들 머리 아플 테니까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얘기합시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책의 8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0페이지. 음, 80페이지. 아니 피겨 3-10이면 82페이지예요. 82페이지. 페이지 82를 보시면 피겨 3-10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이것저것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해수면에 대해서 모르겠네.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지는데 뭐 어쨌든 이런 그림이 대충 그림과 대충 여러분들 책을 보십시오. 책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해수면에서는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지금 방금 우리가 구한 식을 이용하면, 방금 구한 식이라는 거는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P는 PATM 플러스 로지 Z 식을 이용하면 PATM에서 압력, 여기 이 지점의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P는 PATM 플러스 로지 H니까 이 높이가 H라고 하면 로지 H니까 여기서 프레셔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높이가 같은 지점에 어떤 다른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의 압력은 어떻게 되냐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해수면으로부터 들어가는 깊이가 같으면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의 압력, 또 어디? 여기서의 압력, 그 다음에 여기서의 압력, 높이가 같으면 같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이 지점들 간의 압력은 해수면으로부터, 왜냐하면 P는 PATM 플러스 로지 H니까 이 지점에서의 압력은 다 똑같다. 책에는 A, B, C, D, E, F, G라고 되어 있죠. 그게 같다. 거기서 위치 압력이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근데 봅시다. 만약에 여기 보면 여기는 멀큐리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그냥 워터가 그대로 있어요. 여기는 워터예요. 워터. 그런 경우에 지금 요 지점에서의 압력과 이 지점에서의 압력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를 H라고 했고 여기를 I라고 했어요. 여기에서의 압력과 높이가 만약에 같다고 하면 압력이 같냐는 거예요. pH와 PI의 압력이 같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왜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여기서는 멀큐리고 얘는 워터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는 뭡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밀도라는 놈 때문에. 멀큐리의 밀도와 물의 밀도가 만약에 같다면 pH와 pI는 같겠지만 이 둘 간의 얘와 물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프레셔를 구해보면 이 둘은 서로 같게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H와 pI는 압력이 다르다. 다른 유체이기 때문에. 밀도가 달라서. 괜찮아요?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알 수 있는 물리적인 사실을 써보면 배수면으로부터 같은 깊이에 있는 지점의 유체는 같은 압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법칙화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스칼스 로라고 불러요. 파스칼스 로. 파스칼 법칙. 파스칼 법칙이 여러분들 유압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압공학. 유압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브레이크라든지 유압 브레이크라든지 그런 쪽에서 파스칼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뭡니까 유압 브레이크 설계하고 하는데 참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걸 그냥 정리한 거예요. 정적 상태에서 해수면으로부터 같은 깊이에 있는 지점의 유체는 같은 압력을 갖는다. 그게 뭐야? 파스칼 수로. 됐죠? 그 유압공학에서 중요하고 뭐 한다는데, 유압공학에서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자, 이렇게 연결, 이렇게 수평, 이 높이는 서로 같다라고 보는, 여기 유체가 이렇게 차 있다. 유체가 이렇게 차 있어요. 오일이겠죠. 오일이 이렇게 차 있다 했을 때 여기에 피스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자, 이러한 이거 체크하면 안 되겠네. 이러한 시스템이 어디서 많이 활용되냐면 유압 시스템에서 많이 활용되는 개념인데요. 유압 시스템에서 많이. 여러분들 예제에도 있더라고요. 피겨 예제 3-2를 보시면 됩니다. 예제 3-2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문제를 이게 지금 이런 걸 하이드롤릭 잭이라고 해요. 하이드롤릭 잭. 이러한 시스템을 하이드롤릭 잭이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지금 이렇게 한쪽은 좁게 만들고 한쪽에는 좁게 만들고 한쪽에 넓게 만들었어요. 넓게 만들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어쨌든 압력은 높이가 같기 때문에 P1과 여기서의 압력 P2는 어떻습니까? 같다. 압력은 같아요. 높이가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높이가 달라지는 상황, 다른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다른 상황이라면은 로지 H만큼의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높이가 같다면 P1은 P2랑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네요. 자, 근데 단면적은 어떻습니까? 여기의 단면적을 A1, 여기의 단면적을 A2라고 하면, 자, 이 사실 여기서 A1이 큽니까? A2가 큽니까? A2가 훨씬 커요.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힘이라는 건 뭐예요? 힘이라는 거는 F1은 P1A1으로 구할 수 있고 F2는 P2A2로 구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지금 P1, P2 중에 P1, P2는 같다고 했어요. P1, P2는 P로 같다고 볼 수 있는데 A1, A2에서 A2가 크다고 그랬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F1과 F2를 비교하면 뭐 어느 놈이 더 큽니까? F2가 훨씬 크죠. 그죠? 단면적이 커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를 어떤 힘을 가지고 눌렀는데 얘가 어떠한 물체를 떠올리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에 의해서 증폭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작은 힘으로 더 큰 힘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하이드롤릭 체액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압을 이용해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이러한 원리들을 이용해서 물건을 들어 올립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파스칼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결론을 정리하면 작은 힘 F1으로 큰 힘 F2를 끌어낼 수 있다. 했죠. 이렇게까지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